마이크 소리가 또 안 나는 것 같지? 왜지? 왜 때문일까? 켜져 있는데? 안 돼. 됐다. 오씨. 자, 13번부터 방부등식 가보자. 오늘은 또 저번에 그래프 가지고 열심히 놀았으면 오늘은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라서 네, 일단 삼각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방정식에서 시작이잖아.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그리고 방정식을 풀려면 그래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니까 네, 한번 또 오늘 또 열심히 해봅시다. 올해는 삼각함수가 좀 주요한 놈이 될 것 같으니 주의할 점 한번 보고 가볼게요. 자, 13번.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애들 은근히 당황했던 문제거든. 왠가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면 모의고사 4점짜리 처음 시작하는 문제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녀석을 바라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13번 한번 보고 우리의 접근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등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 코사인 x가 사인의 7분의 파이 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래. 얘들아, 일단 이거 딱 보면 두 군데가 이상하지? 그지? 뭐가 이상하지? 그냥 각자 느낀 점 생각해봐요. 이걸 보면 쌤은 두 군데가 이상한 것 같아. 그지? 여러분들 그 두 군데가 이상하잖아. 그지? 첫 번째는 얘는 삼각함수 미지수를 달고 있는 그대로고 얘는 숫자잖아. 이건 숫자야. 그죠? 어떤 값이야. 그런데 전혀 모르는 값이 나왔음. 얘들아, 이런 각이 본 적이 있어? 약분도 안 돼. 모르는 각이야. 그럼 이거는 각을 이용하는 게 아닌 거지. 이거는 각을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성질을 이용하세요. 이 뜻이겠지? 그렇잖아. 7분의 8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또 있어. 코사인을 하고 싶으면 코사인을 가르쳐주지. 코사인인데 사인을 가르쳐줬거든. 우리는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풀려면 삼각함수의 종류가 통일되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상하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사인 x 플러스 1이 2분의 1이 되는 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 전혀 문제 없지. 각도 통일되어 있고 사인 한 종류니까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본 적도 있거든. 이런 문제를 본 적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바로 못 풀지. 왜 못 풀지? 종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요거 코사인은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야지. 그러면 이제 한 종류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종류로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얘는 종류도 달라. 아니, 제곱이 있으면 풀으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보자마자 두 군데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 생각이 들면 제대로 본 거야. 거기까지는 됐니? 해서 일단 문제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해결해 갈지를 생각할 테니까 이 두 가지를 봤대.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 삼각함수 종류를 통일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숫자잖아. 지금 이거 어차피 숫자고 각을 직접 쓰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성질을 이용하래. 그래서 고민을 좀 잠깐 해봅시다.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이 나왔는데 얘를 같은 모양으로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얘를 바꿔가지고 혹시 코사인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분명히 종류가 통일되어야 뭔가 계산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사인 7분의 파이랑
같은 놈으로 쓸 수 있는 혹시 코사인의 이름이 있나를 살펴볼 예정이야. 자, 정확히 모르는 값이에요. 이렇게 갈게. 여기가 2분의 파이지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프야. 자, 7분의 파이면 엄청 앞에 아니야? 그지? 이거랑 같은 값을 갖는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중에 있어? 있지. 있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삼각함수 그래프는 뭐가 생명이었지? 두 개. 주기성이랑 대칭성. 그러니까 이거 어떤 숫자라며 이 높이가 사인 7분의 파이예요. 이 녀석이랑 같은 높이를 가진 놈 중에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 있나 생각을 해볼 건데 있잖아. 예. 이거 같은 높이 아니야? 그래. 그지? 다시 지금 내가 여기 그려놓은 거 코사인 그래프거든.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어떤 높이를 가진 숫자예요. 그거랑 같은 높이를 가진 게 코사인 중에 있지 않아? 네. 그지? 요 그래프는 코사인이거든. 코사인 얼마가 이 빨간 높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걸까? 대칭성. 요 길이가 7분의 파이래. 그럼 요 길이도 7분의 파이 아니야? 그지? 그럼 얼마야? 위치로는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코사인은 사인 7분의 파이랑 같은 높이를 가질걸? 이라고 쓸 수 있겠네. 괜찮니? 괜찮니? 여기. 자, 요 생각이 쉽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바꾼 거야? 이 두 개가 이상해서. 왜 종류가 하나가 아니지? 각이 이상한데? 그러면 성질을 써야지. 직접 각을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 높이랑 같은 게 뭘까? 확인을 해봤더니 삼각함수는 대칭성이 생명이니까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가진 코사인은 똑같은 y 값을 갖겠지. 해서 요렇게. 그럼 다 한 것 같다. 그치? 결론은 이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바꾸면 코사인 x가 작거나 같아요? 이것보다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뺀 것보다.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아는가 갑닌가? 이거 숫자로 써도 14분의 7 빼기 14분의 2니까 14분의 5파이. 그러니까 14분의 5파이.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값을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을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이거지.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코사인이 14분의 5파이보다 더 작거나 같은 x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러면 또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 하나에서 해결해도 되지만 자, 그러면 코사인 한 주기 그리래. 여기까지 그렸어요. 14분의 5파이. 코사인 x 그래프가 있는데 14분의 5파이를 넣은 것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지 뭐. 14분의 5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요 같은 높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지? 다시 코사인 x라는 놈이 있는데 1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x를 찾으세요. 여기가 14분의 5니까 걔보다 아래쪽을 찾는 게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지 뭐. 그럼 여기 얼마야? 또 대칭성 또 써야지. 여기가 14분의 5면 얘는 오른쪽에서 14분의 5만큼 뒤로 왔을 테니까 14분의 28 14분의 5 빼면 여기는 14분의 23파이 이렇게 되겠네.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는 이렇게 되더라. 자, 풀이를 외우면 안 돼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그지? 어디를 우리는 신경 쓰고 문제 풀어야 돼? 저 노란색. 이 문제를 딱 처음 봤는데 뭐 이상하다. 각이 이상하다. 처음 본 놈이야. 그러니까 각을 직접 숫자로 쓰는 건 아니고 저가 뭔가 성질을 이용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사인 코사인이 1차처럼 돼 있어. 저거는 그냥 바로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아는 걸로 바꾸지? 우리가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섞여 있으면 모르는 걸 아는 걸로 어떻게 바꿀까? 그거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본 모양이었대.
그럼 문제는 뭐지? 답은 뭐죠? 너에서 너를 빼시오니까 14분의 19파이니까 7분의 아니 뭔 소리야? 14분의 18이니까 7분의 9파이. 됐지? 네. 어디가 이상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렇게 접근해 보고 두 번째도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9번 문제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이렇게 딱 시험지를 피면 1, 2, 3, 4, 5, 6, 7, 8까지 2점, 3, 3, 3, 3, 3, 3 오다가 4점짜리 딱 처음 시작했는데 덜컥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시간 좀 천천히 가지고 침착하게 풀면 풀 수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9점짜리 초반은 1, 2분 컷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쳐낼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저런 거 보면 저 노란색 생각을 먼저 한다. 알아두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믿고 한번 가볼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거 결국은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에다가 여기에다가 x는 7분의 파이라는 값을 넣은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0부터 2파이 사이에 코사인이랑 사인 그래프 자체만 보면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냥 2파이까지 그리는 거면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혹시 한 번에 그래프 안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또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그래프가 있고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 구별되게 하늘색으로 그려보죠. 색깔 보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끊어서 그리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서 그리는 건 아니겠지? 그치? 자, 이렇게 생겼대. 자, 흰색이 사인 x 그래프고요. 파란색이 코사인 x 그래프야. 자, 그럼 봐봐. 그냥 바로 봐봐요. 파란색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쪽일 때를 찾으세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파란색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에 7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보다 작을 때를 찾으세요. 이거지. 자, 그럼 한번 볼게. 얘네들이 만나는 위치가 어디죠? 처음 사인이랑 코사인이 만날 때가 언제야? 4분의 파이, 45도잖아. 근데 문제가 이거 7분의 파이잖니. 그럼 얘보다는 앞에겠지? 그래서 7분의 파이가 어딘가 하면 여기쯤 되겠지. 정확히는 몰라도 7분의 파이 여기쯤 돼. 그럼 이 녀석의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 7분의 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을 찾으세요 라고 하니까 가로줄 그리면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로줄의 이름이 y는 사인 7분의 파이야. 그럼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찾으니까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여기를 쭉 거쳐서 여기까지. 대충 느낌 좀 오네. 왠지 그림이 여기 옆에 빨간색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당연히 똑같겠지? 그지? 당연히 똑같겠지?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저 시작은 똑같아요. 각도가 이상해. 각을 직접 쓰는 거 아니야. 그래프 성질을 이용할 거야. 삼각함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사인 코사인 정도는 금방 그릴 수 있어가지고 그려봤어.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의 위치를 찾으면 이 문제는 끝이야. 그치? 이 빨간색부터 여기 빨간색까지가 정답일 텐데 요 빨간색이랑 요 빨간색은 어차피 요 가운데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찾으면 끝이거든. 그지? 근데 여기 어떻게 찾으면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칭이니까 그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찾으면 되네 그냥.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4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 왼쪽으로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여기 또 뭐 계산 좀 이따 해도 되고 4분의 파이에서 요만큼 오른쪽에 있는 애.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이거 계산해 놓은 다음에 또 이걸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다시 요 왼쪽으로 갈 때 요 길이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니? 4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뺀 걸로 요 길이를 표현해. 그럼 얘는
4분의 파이에서 요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요게 계산하면 얼마야? 요 계산하면 얼마야? 뭐 똑같이 나오겠지. 뭐 14분의 5 파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분의 5 파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4분의 5 파이니까 14분의 23 파이여서 사실은 그래프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할 수는 있었다. 그지? 왜냐면 요 아이디어를 안 떠올려도 되잖아. 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지? 네.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 번에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래서 그래프 이쁘게 그리시고 잘 쓰면 금방 또 할 수 있었다. 두 가지 다 알아두면 좋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각을 변환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꾸는 걸 열심히 해봤거든. 자,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각 변환 쉽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굉장히 어색하거든. 그지? 그래서 요 단계가 좀 어색할 수 있었다. 대신에 그래프로 됐고, 그리고 이게 9월 평가원에 나왔다는 건 당연히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가볍게 보고 이제 가벼운 문제가 없네. 네. 응? 뻥이야. 한 두 문제 가벼운 거 있어. 12문제? 할 수 있으면 삼각함수 활용도 좀 하면 되지 뭐. 설명 저번에 했는데 뭐 또 해야 되나? 자, 가봅시다. 14번 해서 이렇게 13번 마무리하고 14번 이어서 가볼게요. 각 문제 하나마다 저런 포인트들은 꼭 잡고 가자.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고 한 30초 정도 계획을 짜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꼭 봐야 되겠나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들이대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설명만 들어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응? 칠판 여기다 못 쓰겠다. 저거 지워야겠다. 아니, 글씨를 크게 쓰려고. 자. 지워도 되니? 문제 다 썼니? 네. D-289원 썼다. 안 지워도 돼요. 깜빡했네. 뭐 뻔한 얘기지만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fx가 사인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 당연히 제일 먼저 뭐 봐야 돼요? 주기 봐야 돼. 근데 이 문제 처음에 두 자연수 a, b인데 또 밑줄 안 치고 또 그냥 열심히 읽고 시작하거나 이런 사람들 없지? 설마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한 400번은 얘기했는데 아직도 자연수 표시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야? 없을 거지.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봤죠? 문제는 자, 일단 두 자연수 AB 당연히 중요하지. 자연수 AB인데 그 다음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좀 장난을 해놨네. 그러면 문제 읽기 전에 우리 해석을 먼저 해놔야지. 그지? 자, 처음 주기 얼마예요? 이 파이를 그지? 절대값 b로 나눈 거 2분의 파이 아니 b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주기 이렇게 생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주기가 b분의 2파이니까 더 줄어드는 거지? 네. b가 자연수니까 네.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것까지 확인되지? 자, 그 다음 최대값 최소값 두 개 구할 건데 a, b가 자연수인 게 확인이 됐으니 원래 요만큼 영향받고 거기에다가 저 평행이동한 만큼이 더해져서 요렇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8-2a이고 이렇게 생긴 거네. 여기까지가 문제 아직 읽기 전에
그냥 저거 보고 자연스럽게 그냥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거. 기본 옵션이야. 그 다음 가.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네 우선. 그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딱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나 그냥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어. 이제 fx가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알겠지? 실수배 해놓고 이렇게 위로 요만큼 끄집어 올린 거거든. 그지? 자 그럼 봐봐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뭐 2차 함수에서도 그래. 2차 함수로 예를 들어볼게. 이제 2차 함수가 만약에 fx가 2차 함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두 개의 그림을 떠올려. 맞지? 근데 크거나 같다라고 줬으면 사실은 요거일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이걸로 했으면 크다로 했겠지. 그지? 이게 암묵적인 이렇게 룰이라고 해야 될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최소값이 0일 가능성이 거의 99%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놨는데 좀 그렇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그럼 봐봐. 사인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쓰지. 그럼 이제 봐봐요. 이거 이렇게 썼어. 이거 맞아 틀려?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쓰지. 누가 사인을 마이너스 9보다 커 나왔다고 그래.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근데 마이너스 9는 안 나와. 그치? 틀린 말은 아니지. 너 사람이잖아.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고 어쨌든 큰 종류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보다 커 나왔다라고 써놓으면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겠거니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되지? 물론 100% 그런 건 아닌데 이것도 이상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놓으면 최소값이 0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알겠지? 높다라고 했지만 99%가 그래. 자,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까지 마저 읽어볼게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네. 근데 그 다음에 민망하니까 써놨네. 자, fx는 0 최소값 아니야? 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며. 근데 fx는 0이면 최소값일 때겠지. 얘가 4개 있대요. 맞잖아. 최소값. 그럼 0인 거 확인시켜 주는 거지. 그지? 다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떨 가능성이 높다? 최소값이 0일 가능성이 높다. 0일 가능성이라고 하자. 가능성이 높다는 건 생각을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지. 그치? 그냥 생뚱맞은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밑에서 확인해 줬네요. 2파이까지 가기 전에 0일 때가 있더라. 그럼 그게 최소가 맞네. 그게 4번 나오더라. 괜찮네? 그지? 자, 그 다음 요거 잘 봐야 되죠? 범위 잘 봐야 돼. 우리는 항상 범위 나올 때 어디는 들어있고 어디는 안 들어있는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파이는 안 들어가요. 그림을 그려서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는 신경 안 쓸 거고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럼 그래프 그릴 거거든. A는 이런 줄 알았는데 확인이 됐어. A는 4야. 왜냐면 최소값이 얘가 0이 나왔어야 됐거든. 그래서 A가 4인 것까지 확인이 됐어. 그러면 최대값이 8이고요. 최소값이 0인 그래프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지? X축. 먼저 그리는 거 좀 이상하죠? 얘 먼저 그리고 여기서부터 볼록볼록 요렇게 한 번 와야 돼. 이게 한 번이야. 맞지? 요 A가 4면 기준선이 4니까 4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지. 여기가 8 이렇게요. 이제 문제가 생겼네. 여기가 얼마죠? 한 주기니까 B분의 2파이.
네, 이게 몇 번 나왔다고? 는 0. 딱 x축에 만나는 순간이 4번 나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거네. 그럼 그림 많이 가야겠네. 너무 크게 그렸네.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나는 칠판 넓으니까. 자, 여기 왔고, 여기 왔고, 여기 왔고,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는 게 2파이 이렇게 끝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딱 4번 됐잖아. 하나, 둘, 셋, 넷. 괜찮니? 여기까지 4번이죠. 그러면 조건을 딱 맞고 이제 이걸 만족하는 B값 찾으면 되겠어. 그지? 처음에 그림 크게 그려놓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 그림 맞아?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고 장담할 수 없지. 왜요? 왜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이유가 없지 않아? 왜요? 아니 주기가 b분의 2파이라고 했지 얘가 꼭 저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날 필요는 없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이 앞에를 다 그리진 않을 거예요. 요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을 좀 그릴 건데 저 부분이 여기 2파이인데 꼭 여기서 안 끝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는 4개 나오잖아. 맞지? 우리는 x축이랑 만나는 게 4개가 있으면 되지 이게 꼭 여기에서 끝날 필요는 없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요 점이 2파이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이해되니? 마지막 4번째 만나는 점 이름을 좀 붙여볼게. 얘를 x1, x2, x3, x4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그림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오다가 꼭대기 즉 여기서 이렇게 안 끝나도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멈춰도 상관은 없더라. 어차피 근 4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x4가 요렇게 생겨도 상관없더라야. 그치? 근데 이게 되면 다른 그림도 되는 게 있지. 어떤 그림이 되겠니? 생각해봐요. 자기 거에 한번 생각해봐. 어떤 그림도 가능해 그러면. 이게 꼭 여기서 안 끝나도 된다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서 x4가 나와도 되잖아. 그럼 이제 뭐도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조금 더 눌려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이 5각이 바로 전까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4가 여기서 이미 한참 전에 찍고 갔어. 여기 그지? 요렇게 하자. x4가 여기서 찍고 가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x5가 얘 바로 뒤에 있어도 이 그림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여기가 4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정해졌네. 요 4번째 위치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게 2파이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자, 이 그림을 식으로 쓰면 이거죠. 4번째 만나는 점은 2파이보다는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돼.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돼. 왜냐면 2파이일 때 안 들어가잖아. 맞죠? 조금 어려워 지금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x4가 조금씩 다가와가지고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거든. x4가 2파이야. 근데 여기서 그림을 끝내야 되거든? 그럼 얘는 실제로 근으로 취급이 안 되잖아. 저기 빨간색 밑줄에서 2파이는 포함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번째 교점은 2파이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괜찮죠? 그럼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x5 5번째 교점은 2파이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같아도 되죠? 왜? 얘는 비어 있으니까 이거 2파이에서 비어 있으니까 얘가 여기 가 있어도 어차피 그 점은 안 셀 거거든. 어떤 놈인지 알겠어? 요 그림으로 추가해서 그리면 저기 4 지나오고 여기 5가 이렇게 됐는데 x5가 2파이야. 근데 그림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낼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돼. 그럼 여기 4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요 그림이 둘 다 되겠네. 그죠? 그래서 범위는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하는 B를 찾으면 돼. 해서 요 마지막에 얘들아 우리 부등식 할 때 항상 저렇게 마지막에 이게 포함되는 거 이 마지막 범위 찾는 게 부등식은 그게 어려워. 그지? 됐니? 네. 자 그럼 여러분은 요거 해서 답을 한번 써볼래요? 그래서 X4는 이름이 뭔데? X5는 이름이 뭔데? 그 이름이 뭔지 알면 얘네 둘을 합치면 2파이보다 X5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X4가 왼쪽에 있는 거니까 X4랑 X5의 이름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한번 써볼까요? 이게 오늘 해야 되는 문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좀 까다로운 문제야. 제일 까다로운, 아니 세 번째 정도 까다로운데 이 정도면 할만하지. 나왔니? 아, 또 아직도 계산하는 척한다 또. 자, X1의 이름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B분의 2파이, 여기가 B분의 파이. 얘는 그 둘의 가운데. 그 둘의 가운데. 그러면 요대 가운데니까 2B분의 2파이, 2B분의 4파이니까 X1은 2B분의 3파이. 다시 한 주기가 B분의 2파이라며 아까. 네. 그럼 여기 절반이 B분의 파이고 이거 절반이니까 얘네 둘의 가운데인데 통분하기 귀찮으니까 2B분의 2, 2B분의 4. 그럼 얘는 2B분의 3. 그쵸? 그리고 지금 주기가 얼마였더라? B분의 2파이는 2B분의 4파이니까 X2는 2B분의 4파이 더해서 2B분의 7파이. X3는 2B분의 11파이. 그럼 X4는 2B분의 15파이. X5는 2B분의 19파이가 이렇게 성립하는 자연수 B를 찾으시면 되겠네. 그죠? 요 부등식은 풀 수 있지. 양변에 2B, 2B 곱하고 파이 지운 다음에 부등식 뿅뿅 하면 B가 4밖에 안 나오겠네요. 요 정도 돼야 좀 까다롭네. 조금 까다롭네. 예? 정도 되는 거고. 그치? 얘는 번호가 확 뛴다. 19번이야 얘들아. 우리를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네. 됐나요? 네, 이어서 가봅시다. 얘들아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사실은 그래프를 크게 변형하지 않아 가지고 할만해.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마지막 디테일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좀 애매했던 거지. 그치? 근데 요거 조금 또 그 얘기 해보면 이게 좀 친절한 게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끝나도 만족하는 게 4연수 4밖에 없어. 이렇게 끝나도 자연수가 4밖에 없어서 사실 그냥 맞은 사람들도 꽤 있어. 그냥 풀었어. 이렇게 됐겠지? 하고 풀었는데 답이 맞았어. 근데 나중에 해설을 들었더니 내가 푼 건 뭐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자, 15번 갑시다. 7년만 일찍 끝났으면 수능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볼 수 있었는데. 가자. 15번은 그냥 쉬어가는 문제. 쉬어가는 문제. 근데 오늘 거 복습이 저번 거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왜냐면 방정식을 푸는데 그래프도 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색한 친구들은 오늘 거 생각보다 복습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진도 많이 나가야지. 2월이잖아. 289일밖에 안 남았잖아. 얘들 수능 특강 나왔으니까 이제 사 놓으렴. 사 놓으렴. 이번 주말부터 숙제 조금씩 나눠서 나가자. 수능 특강. 왜? 조금씩 나눠서 나가는데 왜? 그 책으로 나가요, 숙제? 아니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풀어오라 그러면 좀 가혹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풀고 싶은 사람 먼저 풀어도 돼. 쭉 풀어도 돼. 참고로 어제 미적분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수원 풀어오는 게 숙제야. 아니 선생님 세보니까 수원이 181문제, 수트가 171문제밖에 안 되더라고. 문제집 한 권에 그 정도면 적은 거지. 자 가봅시다. 15번. 네. 4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아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네. 그지? 뭐 1번 각이 다르다. 그냥 바꿔야 되겠어. 그죠? 여기는 x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x니까 일단 이 녀석을 각변환해야 되겠다. 하나.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각을 통일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되지? 아까 처음에 썼던 거 종류도 통일해야 돼. 사인 코사인 섞여 있으면 우리 잘 못해. 자 그러면 가보자. 얘 먼저 각변환 할까요? 이거 마이너스 사인 x야.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랑 만났는데 문제가 없네? 그지? 더하면 4 사인 x 마이너스 3 은영 한 종류로 됐네 벌써. 그럼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인수분해하면 x가 얼마랑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1이랑. 근데 사인에 이런 놈은 인연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겠네. 그죠? 근데 요걸 만족하는 누굴 찾아라? 해의 합을 찾아라. 그럼 뭐 요 정도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도 되겠지. 자 기본 사인 그래프인데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 4파이까지 그리세요. 두 번 그리면 되겠네요. 한 번, 두 번. 그죠? 그 중에 2분의 1이랑 만나는 걸 찾아라도 아니고 몇 개 있냐도 아니고 더하면 얼마냐 물어본 거네. 자, 이 녀석이랑 더하면 에이, 삑소리 났다. 여기 요거 대칭이니까. 그죠? 첫 번째 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네? 파이 나와야죠. 왜냐면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그치? 각도 직접 구할 필요 없잖아 얘들아. 어차피 합을 물어봤는데. 그럼 얘랑은 가운데가 누구야? 2분의 5파이가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졌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더하시면 5파이 되겠지. 그치?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6파이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가 2분의 1 나왔다고 또 아는 값 계산해야지. 그래가지고 x1, x2 구하지 마시고 어차피 합 물어봤잖아. 합. 그러면 얘랑이 2분의 파이 대칭이구나. 그럼 더하면 파이. 얘랑이 2분의 5파이 대칭이구나. 그럼 더하면 5파이. 요거 써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이따 뭐 써먹을까. 자 16번을 할 건데요. 요거 5분 풀어볼 거야 여러분이 지금. 왜냐면 문제는 안 어렵거든. 근데 표현이 여러분이 너무 못 다루게 생겼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약하다는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자 16번 시간 딱 5분 재고 풀어볼게. 시간 재야지.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그래프로 모두 풀고 있었어. 아니야, 화이팅.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봅시다. 봅시다. 자기가 어디까지 풀었는지 한번 보고. 일단 한번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네, 그죠? 자, 어디가 생각이 조금 내가 생각한 게 어색했는지 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봅시다.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봐봐요. 일단 t 0보다 크다 양수 밑줄 없는 사람 반성. 너무 당연하죠 라고 하지만 당연한 것도 하나씩 체크해야 되고, 자 0부터 t분의 2까지 누가? x가. 그지? 그래서 당연히 x가 닫힌 구간이 여기만큼이라는 건 x가 0부터 t분의 2라는 거 말하는 거지. 당연하죠. 자 그 다음 fx가 루트 3에 사인에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데 이상하지 않아 이거? 그치?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x가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1까지 사인 2x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나요? 뭐요? 이 그림 어떻게 그리나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가 2분의 1 나오는 걸 찾으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치? 요거 한번 들어봐봐. 요 그래프를 그려. 사인 2x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2분의 1이랑 만나는 걸 찾아서 그렇게 값을 찾아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이 녀석은 x가 0부터 2분의 파이라는 말이고 여기가 2x면 이거 2x는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요거 t라고 치환해서 사인 t라는 기본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는 거구나. 그 중에 2분의 1이랑 만나는 걸 찾아서 t 값이 누구랑 누구네?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나오는구나. 누가? t가.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아니라 x니까 x는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요렇게 풀었죠. 단 한 번도 이 그래프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방정식의 근에다가 적용해서 풀어본 적이 없음. 아닌데요? 저는 쭈그러뜨려 가지고 주기를 바꿔서 풀었는데요? 하는 사람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그림을 그린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랑 만나는 걸 찾은다고? 참고로 난 못하겠어. 난 하지. 자, 무슨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못생기는데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바로 못 풀어요. 이거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따지지. 기억해봐.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생각해봐. 이렇게 했었지. 맞아? 한 번도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본 적이 없음. 그치? 쌤 아까 그동안은 그래프 늘리고 줄이고 한 다음에 풀어봤잖아요. 그거는 그래프 안에서 교점이 몇 개냐, 어디서 맞냐냐, 대칭성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놈들은 방정식의 위치를 직접 찾는 거는 그렇게 안 했었다고. 그치? 자 그럼 다시 가볼게. 여기를 가보면 이 얘기 왜 했냐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그래프 주기를 바꿔서 풀 수 있거든. 근데 여기로 오시면 아니 얼마를 넣었는데 3K라는 값이 나온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잖아.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는 우리는 저렇게 못생긴 놈을 그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푼 적이 거의 없더라 사실. 알겠지? 자 해서 요거 사실은 앞에서는 기본 방정식으로 해본 거고, 지금처럼 뭔가 모양이 바뀌면 일단 이상해. 이거 뭔가 처리를 해야 돼. 알았지? 처리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러면 얘는 x의 범위가 이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 바꾼 사람이 별로 없던데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얘는 t 파이 x잖아. 양변에 t 파이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어떻게 바뀌니? 얘가 0부터 너무나도 이쁘게 2파이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주기 안에서 계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이렇게 풀던데 t분의 2. 아니 여기서 끝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래프가 t분의 2에서 끝난다니까 한 주기 t분의 2 겠지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가면 어떻게 해? 확인을 해야지. 그치? 해서 요렇게 생긴 놈이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가 의미하는 건 바꾸면 한 주기 그리세요. 그 말이었던 거야. 한 주기 그리세요. 됐지?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상한데. 그지? 이것도 이상해. 왜냐면 여기도 t분의 2인데 이 t분의 2가 여기 t분의 1일 거고. 안 봤어? 처음 봤어? 자, 이 k가 t분의 2인데 그 t분의 2일 거고. fk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다가 k 넣으세요. 이 말인 거잖아, 결론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쓴다고 쳐볼게요. 그럼 fk는 루트 3의 사인 얼마야? t 파이 k. 개못생겼네. 이거야. 그지? 그리고 gk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의 코사인의 t 파이 k고. 근데 이렇게 집어넣든 둘 다 얼마 나와야 된다? 3k 나와야 된다. 여기 3k 나와야 된대. 복잡하네. 자, 여기는 지워도 되니? 요거는? 요거는 뭐 이따가 또 문제 풀 때 나올 테니까 요거 가져다가 계산하래. 자, 그럼 일단 저기를 바꿔야 된다는 건 알았어. 그 다음 문제 우리 보고 어떻게 풀으라는 소리야? 어떻게 풀으라는 소리야?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이거? 그지? 자, 저 앞에 있는 거 밑줄만 먼저 가지고 오면 사인 t 파이 k가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얼마니? 루트 3k네. 네. 그지? 근데 잘 봐봐요. 사실은 우리는 요거를 t 파이 k라고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은 저기서 나온 거여가지고 이거 치환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코사인 t 파이 k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k 나와야 되네. 네. 그지? 야, 얘들아,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t 파이 x라는 게 0부터 2파이라는 한 주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근데 이거 기본 그래프로 바꾼 거지 그럼. 기본 그래프로 바꾼 거잖아. 사인 땡땡땡, 코사인 땡땡땡, 기본이잖아. 그지? 자, 이 녀석이 양수 나왔고요. 이 녀석도 이 녀석은 음수 나왔어. 몇 사분면이지? 요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일까? 사인은 플러스 나왔는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나왔어. 몇 사분면이야 이거? 2사분면의 각이지.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k가 들어간 요 t 파이 k라는 이상하게 생긴 애는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알겠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1번 t 파이 k라는 요 각은 2사분면에 있는 각이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거. 그럼 2사분면에 있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이잖아. 사인이랑 코사인이잖아. 얘는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루트 3. 특수각이네. 우와. 네. 다시. 여기서는 k가 처리가 안 돼. 그리고 사인 코사인이 2사분면인 건 알았어.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2사분면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노란색 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아, 참, 노란색 쓰면 안 되는데. 왜요? 아침에 노란색 쓰면 색이 번져가지고. 알아서 보자. 진하게 써야겠네. 빨간색으로 바꿀게. 이거 돌려보고 공부할 텐데 공부할 거잖아. 그지? 강의 돌려보고 공부할 건데 이거 색 번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서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변명 원천 차단. 자,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이제 정리가 되네. 2사분면의 각인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네. 그럼 그림 그려지죠? 오. 어떻게 생겨야 돼? 탄젠트의 정의 누구분의 누구? 사인분의 사인. 정의. 아. 정의. 누구분의 누구? X. x분의 y. x분의 y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지?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저 tk 파이. 너무 길어. 처음부터 세트로 할 걸. tk 파이의 각이 이만큼이고 x y 이렇게 생긴 거겠지. 맞습니다. 요 각을 우리는 t 파이 k라는 각이 이렇게 생긴 거야. 네. 됐니? 그럼 이제 된 거 같은데 다시 써볼게. 요게 탄젠트가 루트 3 나오려면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려면 tk 파이가 사실은 몇 파이였단 소리야.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2사분면의 각 몇 파이였단 소리야. 다 나가. 왜 몰라 아직도. 얼마? 아니 2사분면인데 뭔 소리야. 120도. 120도.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이게 구구단처럼 나와야 된다니까? 구구단 할 때 생각 안 하잖아. 76에 잠깐만 42. 안 이러잖아. 알았지?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게 실수할 수 있다도 안 돼. 알았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 나온다고 얘? 3분의 2파이요? 그럼 파이 똑같으니까 TK는 3분의 2라는 거 알았고 네. 여기다가 다시 넣어볼까? TK 파이가 3분의 2파이래. 사인 3분의 2파이래.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는 또 얼만데?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 2사분면인데 또 플러스 얼마? 플러스 2분. 어. 다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거잖아. 그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사인 3분의 2파이 안 되면 120도로 빨리 바꾼 다음에 바꾸는 거 연습. 안 되면 그래프를 생각한 다음에 120도 이렇게 올라가면 누구랑 높이가 똑같지? 그게 머릿속에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알았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빨리빨리가 얘들아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딱 물어보면 단위원이든 삼각함수 그래프든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야겠구나라는 그 메커니즘이 쭉 바로바로 연결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잖아. 아니 이거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연습해야 돼. 알았지?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럼 K도 얼마인지 알았네요. 2분의 1이네요. 그럼 T도 얼마인지 알았네요. 3분의 4면 되겠네.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은 T 구했고 K 구했고 더한 다음에 60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야? 110? 맞나? 자 일단 다시 봐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실수한 게 뭐예요?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한 줄기겠지 하고 그래프 그리는 게 일단 실수. 두 번째, 이런 정의역의 범위가 나왔을 때 이거는 안 써도 상관없어.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로 넘어갔는데 각이 이상해. 그럼 일단 얘가 어느 정도인지 주어진 거 보고 판단하는 여기까지 와야 돼. 일단 이거를 안 써놨으면 이 문제는 사실은 정확히 풀 수가 없는 게 맞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이상해야 돼. 그죠? 이것도 이상해.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얘는 요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보고 또 이상해야 돼. 왜? FK면 여기다 K 넣으라는 놈인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 때 주기를 바꿔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방정식을 풀 때 기본 모양으로 바꿔놓고 그 기본 바꿔놓은 거 기본 모양에서 다시 돌려서 쓰든 뭘 하든 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거니까 못생겼다. 사인 세타가 루트 3으로 나눠가지고 루트 3k. 여기도 코사인 세타가 뭐야? 마이너스 k.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요렇게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하면 또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세타로 바뀌었으니까 세타는 t, k, 파이였다. 근데 세타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3분의 2파이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tk가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한번 바꾸고 나서 좀 고생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치환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게 눈에 보이네. 그치? 일부러 처음에 치환 안 한 이유는 치환하고 하면 설명하기 좋긴 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치환했다가 마지막에 그걸 다시 돌렸다가 하는 행동을 생각보다 잘 못해.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보고 고생을 좀 해봤는데 이거 이해하고 나니까 치환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니죠? 못생겼네? 치환해야지. 반복되니까. 그래서 널 찾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려줘야지.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할 때는 이렇게 TK파이 열심히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지. 요거 이렇게 생긴 놈인데 요거 T파이 X에다가 K 넣었으니까 요거 똑같은 놈이 반복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이네. 치환해야겠다. 그지? 치환하시고 답을 구하고 마지막에 세타가 TK파이를 돌려 쓴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고 가면. 근데 이제 치환하는 거의 단점 중에 하나는 요렇게 가다가 요 연결 관계들을 못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고. 치환하는 게 연습이 잘 되면 금방 되니까 집에서 풀 때는 치환하는 걸로도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 썼다 합시다. 읽기 좀 길게 했네요. 졸린 사람들은 좀 움직여 얘들아.